오전에 실손했었습니다. 예, 네. 실손에 대한 좀 설명을 하면서 보험에 대한 좀 브리핑 접근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험의 분류 5가지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보험의 분류 5가지 해서 1, 2, 3, 4, 5 우리 고객님이 이제 보험을 보실 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증권을 보면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같이 전문가들은 보험을 볼 때 크게 5가지 정도 분류해서 보는데 요 5가지 기준 삼아서 우리 고객님이 이제 증권을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접근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 세 번째는 2번. 네 번째는 수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실손. 그래서 요 4가지는 이제 정액 보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 손해본 실손이라고 말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객님한테 개념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혹시 고객님 일반 사망은 뭔지 아세요? 일반 사망. 상해 사망이랑 질병 사망이랑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 두 개와 이거의 차이점을 아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상해 사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상해 사망은 다쳐서 죽는 걸 말하죠. 다쳐서 죽는 거. 다쳐서 죽는 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상해 사망이죠. 뭐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어요. 상해 사망이죠. 뭐 사람이 죽으면 상해 사망 진단서가 나오거나 질병 사망 진단서 나오거나 아니면 사망 외 요인으로 나와요. 그게 사인 분류가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잠깐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사망 진단서를 뗐을 때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이 나오면 깔끔해요. 깔끔한데 판결 불가라고 나오는 불가라고 측정 불가가 나오는 사망 진단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사망 죽을 것 같지. 근데 일반 사망이 없으면 일반 사망은 이제 생명사에서 들어있는 사망이 일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 정기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해 사망이랑 질병 사망은 우리가 화재사에 이제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와 이제 화재사의 사망보험금 분류가 다릅니다. 생명사는 일반 사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차이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이 차이점. 자, 그러면은 측정 불가가 나왔어요. 사망 진단서에. 화재사에 드는 상해냐 질병이냐로 분류되어 있는 사망 진단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아, 생명사. 화재사에서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만 가입을 되어 있다면. 왜냐하면 이거는 상해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부검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조금 섬뜩한 얘기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서를 뗐더니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에 몰입을 해보자고요. 우리 아버지야 돌아가셨어. 사망 진단서였는데 사망 외 요인으로 나왔어. 잘 모르겠다고. 그럼 부검하자. 보험금 받으려고 부검하자 할까? 어때요? 보험금이 엄청 크면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해로 나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해 사망 2억이고 질병 사망 1000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렵죠. 마음은 하고 싶지만 어렵죠. 못하지. 근데 형제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 형제들 부인들도 있고 가족 배우자도 있는데 이걸 선뜻 보험금 청구 받으자고 서로 부검을 해보자. 못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못 먹어요. 네. 무슨 원망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려보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든 사람은 대부분 다 포기를 합니다. 근데 생명사는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줍니다. 어쨌든. 요인이 안 나와서 죽었기 때문에 줍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고객들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종신보험이라는 컨설팅을 또 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요즘에는 화재사 상품만 많이 판매를 하죠. GA 쪽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손해보험사 상품만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사는 비싸가 아니라 왜 비싼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보험금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차이점도 사망보험금에서부터 벌어집니다. 자, 출산 중에 사망하면 질병인가요? 상인가요? 출산 중이요? 네, 출산 중에 사망을 했어요. 산모가 아니 해당. 가장 대표적으로 측정 불가가 나오는 항목입니다. 수술 중에 사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라든지 그럼 그건 상해야. 근데 그냥 하는 중에 이제 뭐 혈압이 올랐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산모가 출산 중에 사망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유가족이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도 아니겠죠. 손에 사단 타서 써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면 고객들하고 여자 고객이나 남자 고객들 만났을 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장 분류표를 보면 일반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있죠. 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진단은 암, 뇌, 심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특약들이 참 많아졌어요. 뭐 암 치료 비용 있고 통원비 있고 그 다음에 수술비 있고 암 입원도 있고 옛날에는 암 사망도 있었지만 요즘에 암 사망 거의 다 없어졌죠. 특약이 옛날에 암 사망 특약이 기본적으로 암보험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에 암 사망 특약이 다 사라졌어요. 왜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이 안에 항목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유도를 하면 돼요. 백지 AP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포커스에 맞게. 내가 좋아한다라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진단비가 중요하다면 진단비 포커스. 그 다음 치료비가 중요하다면 치료비 포커스. 뇌출혈이 중요하다, 뇌혈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 안에서 조금 더 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분류 5가지로 포문을 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이 AP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고객님 증권을 보시면 어렵죠. 보험상품 보면 많이 어려우시죠. 저희 같은 전문가는 요 5가지를 분류해서 구분해서 봅니다. 하고 요렇게 이제 요거 스피치 하는데 2, 3분이면 끝나요. 2, 3분. 그 다음에 이제 2번 말 그대로 이제 질병 상해. 수술도 질병 상해. 그 다음에 수술비는 뭐 종수술까지 얘기해도 되고 입원비 얘기할 때 간병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도 되겠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간병 입원비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고객님 간병 입원비 같은 경우에 들고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도 해봐도 되겠죠. 백지 AP를 하면서. 요게 보장 분석지를 꺼내지도 않고 기존 상품을 꺼내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는 AP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내가 아무 뭐 가입 권유도 안 했고 보장 분석도 안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은 그 상태에서 내가 이런 어떤 정보를 준다라고 하고 했을 때는 내가 뭐 할지 모르니까 되게 고분고분하게 답변을 잘해요. 패를 펼쳐놨을 때부터는 이제 경계 대상이 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런 말하면 야가 뭔 말할까 막 영업적으로 얘기할까 이래 되거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백지 AP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치료비 있는지 혈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유도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정해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보험이 사실은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 있으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실손보험 있으시죠? 라고. 제가 2시까지 강의를 해드리고 3시에 이제 고객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2시까지 해드릴 건데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거를 말을 꺼내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예인도 연습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한번 쓰면서 고객이 있다 하고 서로 RP 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RP 해보시면 좋고 그러면서 내 말을 좀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까지 설명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전화 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되는데 혹시 보험금 청구해 본 적 있습니까? 나오님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뭘로 청구해 보셨어요? 실손. 예, 어디가 아파서? 수액 맞은 거. 수액? 네. 그래 수액 얼마짜리 맞으셨어요? 20만 원짜리. 20만짜리. 네. 좋은 거 맞았네. 네. 무슨 비타민 이런 건 아닌 거고 태반 주사 이런 거 아니 맞았어요? 아파가지고. 독감? 코로나도 있고 독감도 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놔준다고 섞어서. 실손이냐고 물어보고. 네. 네네네네.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오케이. 네. 20만 원. 네. 청구했더니 얼마 받았어요? 전 1세대라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죠. 자, 2세대는 얼마 받을까? 20만 원 했어. 잘 모르죠. 네. 오전에 그거 했거든. 그런 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 2세대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3세대, 4세대. 그 지금 20만 원이라는 한도가 나왔죠. 그럼 통원했어도 다 받겠죠, 1세대는. 근데 이게 50만 원이었어. 통원했는데 50만 원 쓰면 얼마까지 받을까? 30. 그냥 이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30을 받겠죠. 그럼 50을 다 받으려면 2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고객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화법을 가르쳐 드려볼게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우리 고객님이 낸 보험료 대비해서 받아가는 항목이신데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으시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건강 체크도 한번 해보고 언제 병원 갔다 오셨냐 이게 3개월 이내면은 간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도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제 뒤로 이제 전개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입원을 했었다. 2년 안에 입원했으면 간편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체크를 지금 포문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상담 다 끝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사인하면서 이제 청약서 사인하고 뒤에 건강고지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망가진다고.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10만 원 얘기하다가 갑자기 간편으로 가니까 13만 원이 돼. 고민해 안 해? 해요. 그럼 안 한다.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뒤집어 엎어진다.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을 간편을 제안해야지 하고 상담을 끌고 가는 것과 나중에 하겠다고 사인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3만 원 뛰는 것과는 상담 계약하는 과정이 엄청 차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AP를 이쪽에 포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아픈 데 있어요? 했을 때 없다고 고객은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 다원이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이래 얘기한다니까. 실손 쫓고 수액 20만 원짜리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언제 맞았어요? 1월, 2월. 올해 1월. 그러면 그러니까 봐봐. 이 무조건 고지 청구했으니까 20만 원 받았다 하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실손 보험금 받아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받은 적이 있다는 건 청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고지사항에 뜹니까 안 뜹니까 심사에? 무조건 뜹니다. 예, 무조건 뜨는 항목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돈 벌려고 그런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빙을 하는 거면 가입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게 가야 되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드 한 4개 정도 네. 받으실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수액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코드를 다 내요 의사들이. 심지어는 폐렴 환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 폐렴 코드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 감기 수액, 코로나 수액인데 폐렴 진단 때리고 염증 코드 때리고 뭐 다 때려가지고 본인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갑자기 폐렴 환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폐렴 CT를 찍고 건강하다라는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지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래서 수액 맞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코드 맞아요. 뭐 내주시는가요?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설계사들은 저도 여쭤보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고객한테 알려주면 좋겠죠. 보험가입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연령대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원비와 통원비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세대에 따라서는 본인 한도가 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지원이 되고요. 통원비는 약제비, 외래비가 나뉘어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30만 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뭐 외래비가 20이니 뭐 25니 뭐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예, 화재사니까 뭐 얼마인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산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실손보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실손만 얘기하다가 저 바빠서 가야 되는데 이러고 거기 간다고 너무 여기 심취하지 말자고 우리가 알겠죠? 건강까지 체크하고 정보도 주는 쪽으로 네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설명하고 와야지 해가지고 실손만 막 하다가 하지 말자고 알겠죠? 너무 디테일해지지 마. 너무 디테일해지지 말고 나는 요 정도 개념을 알 때 고객한테 더 쉽게, 더 짧게 이렇게. 통원비는 하루당, 1일당 지급이 되는 한도입니다. 요렇게 설명하는데 고객님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똑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받았다고 어떤 분들은 못 받았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손보험이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유일하게 MRI, CT,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실손보험입니다. 요 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보험도 이런 검사 비용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험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계속 두통도 있다 보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MRI 찍으러 이제 병원에 갑니다. 가니까 MRI 찍는데 얼마예요? 하니까 80만 원이래요. 80만 원. 80만 원? 나 실손 있으니까 뭐 검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자, 얼마 받을까요? 30만 원. 못 받습니다. 아예 못 받나? 네, 아예 못 받습니다. 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의사.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받을 수 있어요. 검사했을 때 그냥 건강하다라는 전제하에.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냐? 옆에 내 친구 삼성에 든 실손을 주던데 나는 왜 안 줘? 이런데 나쁜 놈이 이렇게 해서 해지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처음에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좀 검사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의사는 검사를 안 해주고 약만 3일치 지어주고 돌려보내는 거지. 그거를 소위 말하면 초진이라고 합니다. 초진. 근데 나는 검사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진을 본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그래도 약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MRI 한번 찍어봅시다 하는 거죠. 얼마예요? 80이에요. 나 실손 있으니까 검사해 주세요. 해서 검사를 합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을 받습니다. 내 친구는 80 받았는데 나는 왜 30짜리 나쁜 놈이 이라고 이제 열받아서 얘기한다. 자, 그럼 다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진을 남깁니다. MRI 찍는다고 하니까 80 나온대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통원비는 30 한도고요.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병원 측에서 유도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손이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하루 입원해서 검사를 좀 받게 해주세요 하시면 그럼 병원에서 예약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을 하죠.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럼 얼마 받을 수 있다? 80. 사실 많은 설계사분들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 이제 가입 권유마지 받는 방법을 고객님들이 배우신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 내려고 가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받는 방법들을 좀 배워 나가야 되는데 늘 가입 권유만 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났을 때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80 다 받고 누구는 30만 받는 현상도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실손인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고객님 본양 분석도 이따가 해드릴 건데 이 중에서 못 받는 보험금, 받기 어려운 보험금이 있는지도 제가 체크해 드리겠지만 적어도 저랑 인연 되시면 못 받는 보험금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도는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질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입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분이 내가 지금 뭐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저게 부족한 것 같아서 뭐 뇌심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가입을 하고 싶어요 해서 의뢰를 했는데 네. 열어보니까 이분이 뭐 한 달 전에 MRI 검사를 받느라 입원을 한 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입원 때문에 뭔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상 소견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험사에서는 증명을 하라고 하겠죠. 네. MRI 머리를 찍은 이력이 있던데 네. 그러면 고객한테 이상 소견 안 나왔죠. 예, 뭐 별다른 이상 없다는데요. 없으면은 하면은 그러면 제가 병원 가서 이상 소견 네. 없다는 거 떼오시면 저거 제출해 드릴게요. 네. 아니면 또 제가 가서 이상 소견 없는 거 네. 떼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네, 있으면 이상이 있다면 안- 당연히 안 당연히 되지. 있는 거고.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 어떻게 뇌혈관을 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혹시 기본적인 상식으로 남자가 보험료가 비싼가요? 여자가 비싼가요? 남자. 남자가 비싸죠. 통상학적으로. 근데 여자가 비싼 보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뇌질환. 뭔지 아세요? 네. 여자가 훨씬 많이 치매보험. 치매보험 여자가 더 비쌉니다. 같은 나이대 남자 여자하고 비교하면 무슨 보험이 있을까? 무슨 보험? 치아보험이 여자가 더 비쌉니다. 출산 예, 때문에 출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빨이 여자가 내려앉는 속도가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요 정도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조금 상식. 오늘은 상식 시간이니까 짬짬이. 네. 저 초진 안 하고 네. 병원 가서 바로 머리 아프다 얘기하고 네. 저는 내가 실비가 있으니 네. 입원을 해달라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처음에 일사천리로 돼서 네. 그걸 다 했거든요. 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알려줘야 되는 프로세스고. 그거는 병원 그죠? 측에서 응. MRI 바로 안 찍으셨을 거예요. CT나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MRI 찍었을 거예요. 그게 맞아. 초진 기록 남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MRI로 못 가요. 맞아 못 가요. 예, 고액의 진료를 의사들은 의사 협회와 그다음 보험사와 그다음에 건강보험협회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에서 바로 고액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이게 뭐라고 하죠? 자격 박탈 조건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환자를 도구 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비영리 단체라고 하잖아요. 비영리 목적인데 지금 영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서 병원에서 번 돈은 밖으로 못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옛날에 MRI 찍고 5만 원 받았어. 그래서 CI 보험에서 5만 원 나와서 그렇죠.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막 어. 내가 MRI 그때 25살에 80만 원 내가지고 근데 5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실손을 가입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거 지금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CI에서 입원비 5만 원 받은 거예요. 세상에. 네, 실손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응.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실손이 있었다면 5만 원 받는 금액이 안 나오겠죠. 그쵸. 통원비 한도였으면 얼마 나온다? 30은 받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CI 보험이 있었는데 MRI 80 찍었는데 30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통원비로 받았다. 이 정도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맞아. 5만 원 받았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입원비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으로. 그래서 그때 큰일 나겠구나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런 이제 검사 비용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면 조금씩 이제 개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설명하는 게 이제 고객의 관심을 끌어내고 고객의 건강 상태나 나의 이제 지식을 조금 뽐낼 수 있는 되게 심플하죠. 네, 되게 심플하죠. 검사 유일하게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방법. 이거 알려주면요, 고객이 이런 거 알려주는 설계사가 없었다 해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설계사가 저도 없었다. 방금 요것도 정리된 게 저 사실 전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네. 저는 초진을 안 하고 그냥 일사처리를 다 됐는데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입원비랑 얘네들이 좀 병원비 받아보려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이거저거 다 끼워 넣는 거라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진 기록을 남기면서 시간 텀을 두는 겁니다. 그 검사하는 동안 입원 수속받고 아마 한 몇 시간 지났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대가 끊어져서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있다니까.
그래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엑스레이는 인대가 안 나와서 CT를 찍어봅시다. 나 그럼 이해가 처음부터 CT를 찍어야지. 돈이 처음부터 너무 안 CT를 나와. 찍어야지. 어, 그게 조직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가야 예. 되는 거구나. 예. 몰랐어요. 적어도 알아. 인대가 엑스레이에서 인대가 안 나오는 거 알아. 왜 찍냐고. 아파 죽겠는데 빨리 찍고 빨리 치료해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험을 공부하다 보니 그런 이제 조직 기록을 남겨야 되는 이제 고액의 진료를 처음부터 부과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 몰라가지고, 거기 맞아요. 병원도 돈 벌려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을 맞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예, 자격 박탈 요건이에요. 바로 찍으면 될 걸.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초진 기록 없이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응급실이라는 제도가 있죠. 거기서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굴러간다. 치료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통상적인 개념 안에서 통원비냐 입원비냐 요거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셔도 기본적인 툴을 이제 실손 이야기는 우리 연하님 할 수 있겠어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연습하면 돼. 지금 메모한 거 보시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하다 보시면 이게 우리가 듣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죠? 네. 듣는 직업, 나는 이해를 했어.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 이제 고객 모드야. 이걸 이제 재밌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가서 말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실손 보험의 이제 프로세스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개였고요. 이런 백지 AP가 제가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치고받고 몇 가지 3개만 말할지 5개만 말할지 7개를 말할지를 이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과정이 20만 원 주고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말해줄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점이니까. 감사합니다. 와 살려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돼. 보험한테 하트는 보내주면 하트는 우리 와이프한테만 받을 거니까. 이걸로 네, 나봉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급한다. 아, 네. 하트는 안 받겠습니다. 알겠어. 쌍따봉 날릴게요. 쌍따봉.